요즘은 일어설 때마다 소리가 나의 종아리도 뻘근하네. 왜 이러지? 당신은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혹은 몇 분만 걸어도 종아리가 금방 뻐근하고 마치 누군가 꽉 조여놓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매일 우유 몇 잔만 마시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그런데 요즘 들어 여전히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익숙한 이야기죠. 한국의 중년층 대부분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몸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아주 조금씩 자신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뼈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뼈가 신호를 보낼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겁니다. 가벼운 넘어짐에도 손목이 부러질 수 있고 심하면 고관절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상은 3명 중 1명이 2년 안에 세상을 떠날 정도로 위험합니다. 뼈가 약하다는 건 단순히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움직임 전체의 붕괴이며 독립적인 삶의 상실이자 노년의 품을 잃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한번 뼈가 속까지 비어버리면 다시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집벽이 흰개미에 먹힌 것처럼 아무리 페인트 칠을 다시 해도 쉽게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뼈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식습관에서 몇 가지만 바꿔도 뼈의 강도를 회복하고 골절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걸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우유를 마셔도 칼슘이 부족한지, 진짜 칼슘 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체내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20살 때처럼 단단한 뼈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의 주제가 당신이나 가족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팔로우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유익한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골밀도를 높이는 황금 식단표를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몇 분을 선정해 그 레시피를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온 전문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아주 작은 미끄러짐 하나로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72살의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매우 활발하셔서 매일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욕실에서 한 번 미끄러진 뒤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일증해 주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말이죠. 사실 칼슘은 뼈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섭취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루 2잔의 우유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유 한 잔에는 약 200mg의 칼슘만 들어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 700에서 1200mg 필요합니다. 게다가 몸은 우유의 칼슘 중 약 30%만 흡수합니다. 즉, 4잔을 마셔도 뼈는 여전히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성실했고 규칙적이었고 우유도 마셨고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골밀도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면 대부분 채소를 잘 안 먹고 햇볕도 거의 쬐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되고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매일의 움직임이 사랑처럼 보태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건물과 같습니다. 칼슘은 건축자재, 비타민 D는 일꾼, 운동은 설계도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벽은 금세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보다 10배 많은 칼슘을 가진 식품들. 그러나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 칼슘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식사법과 조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하루 황금 식단표. 이 이야기는 지루한 강의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이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서 오랜만에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된 여정입니다. 당신도 봄날의 공원길을 부모님과 함께 넘어질 걱정 없이 걸을 수 있길 바란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면 당신이 매일 먹는 그 음식들이 바로 그 해답이 될 테니까요. 제가 말했죠? 우유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에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 보충제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몸은 그 알약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흡수하지 못합니다. 사실 음식에서 얻는 천연 칼슘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사람들이 자주 지나치지만 우유보다 훨씬 많은 칼슘을 가진 5가지 황금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멸치가루입니다. 전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예로부터 한국인들의 천연 칼슘 창고입니다. 멸치가루 15즉 밥숟가락 2스푼이면 거의 1,0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유 한 잔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가 약해서 통멸치를 씹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 먹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멸치를 갈아서 가루로 드세요. 먹기 편하고 칼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밥이나 죽, 삶은 채소 위에 살짝 뿌리기만 해도 알약 하나 없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영수 씨를 기억합니다. 68세 은퇴한 버스 기사였죠. 그분은 된장 뚜껑을 열다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치료 후 매일 아침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 2스푼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뼈밀도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다리가 예전 신살 때처럼 튼튼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사로서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음식 케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케일을 주로 녹즙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칼슘 식품인지 잘 모릅니다. 케일 100기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우유 2잔 내에 해당하죠. 게다가 흡수율이 50%로 시금치보다 10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는 케일에는 옥살산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거든요. 2~3분 정도만 살짝 데친 뒤 참기름과 볶음깨를 넣어 무치면 영양가가 2배로 높아집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들기름과 깨를 함께 넣어 만든 케일 무침 레시피를 쓰는 분도 많습니다. 맛도 좋고 칼슘 흡수도 훌륭하죠. 한국인에게 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그건 건강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음식 치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치즈를 서양식 음식, 지방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해거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시나요? 파르메산처럼 숙성된 치즈 뺏기에는 무려 1m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슬라이스 치즈도 칼슘 강화 제품이라면 얇은 한 장에 500m까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치즈의 장점은 칼슘이 매우 잘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유당,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혈액으로 잘 이동하고 곧장 뼈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치즈 한 조각은 천연뼈 영양제 한 알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치즈에는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있으니깐요. 하루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음식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합니다. 락토오스 블레징 때문이죠. 이럴 땐 칼슘이 강화된 두유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200ml 한 컵에 150에서 25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잔과 비슷하죠.
게다가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두유는 마시기 전에 꼭 흔드세요.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혈당을 높이지 않으니까요. 아침 커피 대신 두유 한 잔을 마신다면 뼈 건강뿐 아니라 심장에도 좋습니다. 5번째 음식 두부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두부의 칼슘 함량이 음고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모릅니다. 염화 칼슘이나 황산 칼슘으로 만든 두부는 절반 한 모만 먹어도 약 19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 두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 단백질이 뼈가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청경채에 넣은 두국 혹은 된장 두부찌개는 몸도 따뜻하게 하고 뼈에도 아주 좋은 모약입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음식들 다 마트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밀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에 있습니다. 하루에 이 5가지 중 3가지는 안에 가지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두유, 점심엔 케일 무침, 저녁엔 두부와 밥에 멸치가루를 살짝 뿌려 먹는다면 하루 필요한 섭취에 칼슘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에게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뼈는 하룻밤 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세포 하나하나가 천천히 다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면 1년 뒤 당신의 몸이 대답할 겁니다. 단단한 다리와 자신 있는 자세로요. 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변화를 많이 봤습니다. 대구의 65세 주부 한 분은 심한 골다공증이었지만 8개월 동안 자연 칼슘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뒤 뼈 밀도가 15%나 올랐습니다. 그분이 말했죠. 이젠 손주를 안아도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 참 감동했습니다. 때로는 약보다 더 큰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